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전윤희 작가의 나는 공부하는 엄마다에서 발췌한 구절을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구절 있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하면서 하지만 엄마가 먼저 보여줄게. 넘어져도 툭툭 털고 멋지게 일어나는 모습을 이 부분이요. 아, 네. 그 구절 참 인상적이죠. 네, 이게 단순히 애들 교육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보여주는 엄마의 약속? 이거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역시 핵심은 그 보여준다는 행동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이요. 네. 말로만 100번, 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실제로 넘어진 다음에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 부모의 모습, 두 모습, 아, 뒷모습. 네. 그걸 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뭐랄까,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아이들은 진짜 부모 말을 듣기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우니까요. 그렇죠. 그 말이 와닿네요. 말뿐인 격려는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 말보다 행동에 더 민감할까요?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약간 스펀지 같다고 할까요? 스펀지요? 네.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잖아요. 특히 좀 어려운 상황, 이런 데 대처하는 방식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흡수하는 거죠. 아, 무의식적으로. 네. 만약에 실패 앞에서 부모가 막 좌절하고 피하고 숨어버리면 아이는 아, 실패는 되게 두려운 거구나. 피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반대로 실패해도 다시 이렇게 딛고 일어서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살아있는 회복력 교육이 되는 거죠. resilience라고 하잖아요. 아, 회복력. 그게 그러니까 뭐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는 거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공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있잖아요. 네, 과정. 그 전체를 좀 진솔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실수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인간적인 모습이군요. 바로 그거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은 오히려 작은 실수에도 되게 크게 좌절할 수 있어요. 아, 왜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절대 실패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근데 실수도 하고 막 노력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결국엔 다시 일어서는 그런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아, 넘어져도 괜찮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작가님이 어려운 것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처음부터 너무 큰 실패를 겪게 하는 건 오히려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회복력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게 모순이라기보다는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게 무조건 막 엄청 큰 실패에 그냥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모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다. 네. 이 조언은 오히려 회복력을 키워나가는 전략이랑 관련이 깊다고 봐야죠. 키워나가는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먼저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을 차곡차곡 쌓는 거죠. 아, 작은 성공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좀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확 좌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 예전에도 내가 이런 비슷한 거 해냈었지.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도전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은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큰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의 어떤 밑거름, 토대가 되는 셈이죠. 오,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음의 근육을 작은 성공으로 미리 키워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 표현이네요. 마음의 근육. 이거 진짜 비단 아이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운 거 도전하는 저희 같은 어른들한테도 다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이 통찰은 부모 역할에만 딱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직장에서 리더든 팀원이든 아니면 그냥 개인이 새로운 걸 배울 때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어떤 약점이나 뭐 실패했던 과정 같은 거를 좀 솔직하게 드러내고 거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진정성 있잖아요. 진정성. 네,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그 진정성 있는 과정에서 진짜 힘이랑 신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
특히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력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데 있다. 뭐 이런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혹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 중에 있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당신이 그냥 묵묵히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용기랑 영감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요. 네, 귀한 선물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는 것, 이걸 넘어서요. 툭툭 털고 멋지게 일어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 멋지게 일어난다. 네. 당신의 삶에서 그 멋짐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